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원베드룸 월세가 $2,500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분석 회사인 어바네이션과 렌탈-CA에 따르면 지난달 토론토의 원베드룸과 투베드룸 월세는 각각 $2,501와 $3,314로 1년 전보다 22%와 19%씩 올랐습니다. 이처럼 고물가 시대에 월세가 오르면서 $100,000를 벌어도 월세를 내느라 내 집 없는 서민들만 허리가 더 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올 한 해 계속 이어질 거란 건데 다만 오름폭은 다소 둔화될 걸로 나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단기간에 치솟은 월세가 지속되기 어렵고 또 세입자 중 일부는 주택 구매 쪽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월세 인상률은 5%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미 과격 토론토에선 지난해 11월 정점을 찍은 이후 소폭이지만 평균 월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평균 월세 역시 $1,9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뛰었으나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석 달 새 2% 떨어졌습니다. 캐나다 몰기지 주택공사는 올 들어 토론토 지역에 주택 공급이 늘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용으로 중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세입자와 달리 인상률 제한에 따라 현재 평균 월세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도 이사를 할 경우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할 때 같은 조건이라도 한 달에 수백여 달러를 더 내야 하고 저렴한 지역을 찾아 도시를 벗어나도 비싸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옥빌의 원베드룸 가격은 $2,268로 16% 올랐고 벌링턴도 $2,220이며 이외 미시사가와 펀, 브램튼 역시 두 자릿수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집 없는 서민은 치솟은 월세에 장바구니 물가까지 더해지며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엔 전국 도시 35곳 중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의 투베드룸이 30%, BC주 랭리 원베드룸과 엘버타주 캘거리 투베드룸이 25%씩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BC주 밴쿠버 월세는 원베드룸 $2,640, 투베드룸 $3,632로 각각 15%와 23%씩 올랐습니다. 항공편 지연과 결항, 수화물 분실 등으로 정부에 접수된 불만이 42,0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적체되며 보상 등 처리 기간이 1년 반 가까이 지체되자 항공사와 정부기관을 향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향후 3년간 7,600만여 달러를 들여 200여 명을 채용,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캐나다에선 지난해 여름과 겨울 무더기 결항과 지연, 장시간 대기, 수화물 대란까지 겹쳐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연일 공항 대란이 이어진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은 최악의 국제공항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민원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또 승객 보호법을 강화하고 단순하고 명확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이지만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교통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승객이 정부에 불만을 신고하기 전 항공사들이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2019년부터 승객보호법을 시행했으나 항공사들이 보상을 거부하면서 불만이 급증했습니다. 때문에 불만 처리 기간이 길어졌는데 시행 첫 해에는 응답자의 단 25%만이 처리 시간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2022년에는 반대로 71%가 너무 길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만 처리에 대해서도 20%는 여전히 불만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연방신민당의 한 의원은 항공편이 결항되면 자동으로 보상해주는 등 정부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 시작한 대중교통 내 순찰 강화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토 버스와 지하철, 스트리트카에서 살인과 칼부림, 떠밀기, 폭행 등 주요 범죄가 가파르게 늘자
경찰은 지난 1월 비번 경찰관 80명을 추가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이 기간 파이오니어 빌리 지역에서 총기와 용의자가 체포되고 스파다이나 스트리카의 묻지마 폭행범 이외에 총기 관련 2명까지 31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주간 170만 달러가 투입된 가운데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와 치안 문제를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전한 경찰은 특별 지원이 필요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TTC 역시 순찰 강화 덕분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승객이 더 늘었다며 향후 범죄도 줄어들 걸로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 경찰관을 추가 채용할 예정인 TTC는 임시 경비원 50명, 지역사회 안전 담당관 20명 등과 직원을 추가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TTC 승객 옹호 단체는 지난해 12월 대비 1월 범죄가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는 아직이라며 보여주기식 임시 방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TC 노조는 순찰 인력이 많게는 10분의 1이 줄게 된다며 앞으로도 범죄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는 1,068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46%나 급증했습니다. 폭행과 성폭행, 강도절도, 위협이나 괴롭힘, 노출 등이 포함되는데 참고로 앞서 2019년에는 666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목요일에는 메트로폴리탄 센터역과 핀치 웨스트역 구간에서 무슬림 여성이 흉기로 위협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개낮에 퀘벡주 퀘벡시 북동쪽 암퀴의 샌 베누아 블루버드를 달리던 픽업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여러 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65세와 73세 남성 2명이 숨지고 어린이들을 포함해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3명은 중상입니다.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38세의 운전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했으며 경찰은 이 운전자가 고의로 차량을 돌진시킨 것으로 보고 살인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픽업트럭 운전자는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덮친 뒤 도로로 내려왔다가 다시 인도로 돌진해 다른 주민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암퀴엔 주민 6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온타리오주 토론토 처치 앤 웨슬리 빌리지에 있는 한 루밍하우스에서 불이 나 시니어 여성 1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이 나자 집안에 있던 화재 경보기가 울려 나머지 거주민들은 다행히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새벽 2시엔 온주 남서부 퍼스트 네이션 지역 캠핑 트레일러에서 불이 나 10살 어린이가 숨지고 어른 2명과 어린이 4명은 급히 대피해 가벼운 화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남부 지역에 눈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호프 북쪽과 동쪽 지역에 최고 25cm의 폭설이 내리면서 주변과 남부 해안 지역은 특히 눈사태 위험이 매우 높다며 이번 주 내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스키장이나 산악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 당국은 3월은 특히 눈사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이들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유의해야 한다며 실시간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늘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BC주 남서부 내륙 지역에서 헬리스키를 타던 독일 관광객 10명이 눈사태에 휩쓸려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이 자사의 배터리 회사 파워코와 함께 온타리오주 세인토마스에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이 해외 설립하는 최초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오는 2027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아직 투자 규모와 용량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자동차 부문 단일 투자론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는 캐나다를 위한 홈런이라며 캐나다가 배터리 공급망에서 최고 선수로 떠오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건 지난해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보조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종 조립을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